저는 콘돔을 2개를 겹쳐서 낄 거예요. 전 2배로 안전하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칠쌤입니다. 사랑은 뜨겁게, 하지만 피임은 차갑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피임에 관한 속설들이 많잖아요. 진짠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마 물어보지 못한 피임에 대한 은밀하고도 절실한 질문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관계 직후에 식초물로 씻으면 정자가 죽는다. 혹은 씻어내면 임신이 안 된다. 사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정 후에 정자가 자궁 경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까지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실제 사정하고 나서 새어나오는 정액들은 이미 임신 대기에 낮은 확률을 갖고 있는 정액들이기 때문에 통과한 정자들한테서는 임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식초물 같은 세척을 하게 되면 질염을 잘 걸릴 수 있는 질내 산성도 균형을 깨트려서 질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모유 수유 중에는 자연 피임이 된다고 남편이 우긴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무월경 포유법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해요. 이것도 100% 피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3가지 조건을 좀 정확하게 갖추면 그래도 피임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는 출산 후에 6개월이 안 됐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밤낮 구분 없이 계속 모유 수유를 하셔야 돼요. 완모라고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임 확률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을 했다면 그래도 피임이 될 수는 있는데 모유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생리가 조금 일찍 시작이 됐다고 하면 이미 배란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서 피임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피임법입니다. 자, 세 번째. 사후피임약을 먹고 나서 바로 다음날 관계를 하면 어제 먹은 약이 오늘 것도 막아주나요? 사후피임약은 이전에 한 72시간에서 120시간 전까지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만 배란을 지연되거나 억제시켜서 피임을 시켜주는 것이지 이 먹고 난 이후에 관계를 한 것은 절대로 피임이 될 수가 없어요. 복용 후 다음날에 관계를 했을 때는 이 사후피임약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다음 생리를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겨서 하거나 부정출혈이 계속될 수도 있고요. 많이 미뤄질 수도 있어서 다음 생리할 때까지는 관계를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한 피임법이 될 거고요. 피임약을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피임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2주가 지났는데도 정상 생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번 정도 셀프 임신 테스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번 생리를 하고 나면 미리 경구 피임약을 먹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피임약을 4알을 한 번을 먹거나 10알을 한 번에 먹으면 피임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약을 잘못 먹고 또 산부인과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전 자체도 다르고 사용하는 약물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 피임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사후 피임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간독성만 높아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호르몬이 깨져서 좋지 않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째 질문. 콘돔하고 경구 피임약, 피임 성공률이 뭐가 높은가요? 저는 콘돔 써서요 임신이 될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콘돔을 사용을 했을 때는 피임 성공률이 한 80에서 95%, 좀 높게는 98%까지도 피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점 중에 하나는 물리적 방어죠. 혹시나 감염될 수 있는 염증에 대한 것들,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패율을 대략적으로 5%에서 20%까지도 말씀을 드려요. 나는 콘돔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 썼어요. 그래서 피임이 100%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구 피임약은 잘 먹어주면 한 99%, 그러니까 1% 미만의 실패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피임만을 목적으로 봤을 때는 경구 피임약의 완승입니다. 저는 콘돔을 2개를 겹쳐서 낄 거예요. 전 2배로 안전하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위험합니다. 콘돔 하나를 썼을 때도 얘네들이 잘 프로텍션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개를 겹쳐서 사용하면 이 표면끼리 마찰력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파손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인증받은 콘돔 1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6번째, 질내 사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임신이 안 되겠죠? 혹은 쿠퍼액만으로 임신될 확률이 진짠가요? 실화입니다. 평균적으로 확률을 내봤을 때는 한 1% 내외로 보고가 되기는 해요. 피임 도구 없이 질외 사정을 완벽하게 했으니까 나는 임신이 안 되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쿠퍼액 자체에는 정자가 없어야지 정상이기는 하지만 사정 전에도 요도에 남아있던 정자가 또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에 한두 명의 쿠퍼액에서는 활동성이 있는 정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질외 사정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피임 방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패 확률이 20에서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되는 피임법은 아니고요. 반드시 다른 피임법과 함께 사용하시기를 꼭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피임 방법도 있죠. 팔에 심는 임플라논. 격하게 운동하거나 부딪히면 몸속 어디론가 떠내려 간다던데요.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는 합니다. 임플라논이 삽입되는 위치가 피부 표면의 바로 밑에 살짝 만져질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논문에 나올 정도예요.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0.01% 미만이기는 합니다. 넣자마자 움직임이 심하거나 너무 깊은 곳에 넣었거나 했을 때 아주 드물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에 삽입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만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 임플라논에 아주 얇은 막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 위치에 정착을 하게 돼요. 1% 미만의 확률이라도 혹시 모르니 항상 샤워를 하실 때 살짝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몸속을 떠돌아다니거나 내 몸에 유해한 역할들을 하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8번째, 정관수술. 그러니까 남자들을 수술하는 게 좋냐, 난관수술, 여자들을 수술하는 게 좋냐, 비용과 고통 대비 가성비승자는 이렇게도 물었네요. 앞으로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게 확고하시다면 모든 면에서는 정관수술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관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복강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마취도 필요하고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는 수술이에요. 난이도도 높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관수술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해부학적 구조상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냥 국소마취로 하면 10분에서 15분 만에 금방 끝나기도 하고요. 크게 합병증들도 없거든요. 성공률도 난관수술보다는 정관수술이 훨씬 더 높아요. 1% 미만의 실패율. 드물게 정말 이게 재개통이 됐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수술이 더 피임률이 높기 때문에 정관수술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추천하는 가장 완벽한 피임법이 있을까요? 본인한테 맞는 피임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임법 중에 하나가 더블 피임이라고 하죠. 생리 시작하시면서부터 매일 먹는 경구 피임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잘 해주시고 콘돔, 물리적 방어력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다지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죠.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1% 미만으로 실패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콘돔으로 막아줄 수 있다면 100%의 수렴하는 피임률을 자랑을 합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가장 편하게 권고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장점 중에 하나가 성병이라던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까지 잘 사용을 한다면 200점인 피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돔을 사용하면 성감이 좀 떨어지거나 파트너가 힘들어 한다던가 이 약을 먹었을 때 나는 좀 예민해서 약들이 여러 개를 써봐도 잘 안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팔에 심는 임플라논이라던가 아니면 자궁 내에 넣는 호르몬 장치들 혹은 그럼에도 호르몬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구리루프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피임 방법이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피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한번 쫙 펼쳐봤어요. 피임은 단순히 임신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 몸의 컨디션을 내가 조절을 하고 내 삶의 계획을 지켜나가는 아주 멋진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산부인과 칠쌤이 있습니다. 피임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칠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